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하면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2년에서 3년 정도 좀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바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초기 설정을 알려드리잖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좀 종종 많이 바뀌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설정이 따라오지 않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매 시리즈마다 알려드리는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으로 거의 다 설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좀 건너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경우에는 다양한 설정들이 바뀌고 그리고 새롭게 생긴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iOS 17 업데이트까지 있기 때문에 초기 필수 설정 방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초기 설정 영상을 지금 4년째 찍고 있어가지고 제 기존 초기 설정 영상을 봤던 분들 중에서 아이폰을 바꾸는 주기가 돼가지고 이제 바꾼 분들도 계실 텐데, 기존에 제 영상을 보고서 똑같이 따라 맞췄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폰 설정을 잘 만들 줄 알아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기존 영상에서도 중복되는 설정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아래 타임라인에다가 적어드릴게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물론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면서 점검하는 느낌으로 따라오셔도 좋고요. 반면에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왔다, 또는 뭐 2에서 3년 정도 이전 모델에서 넘어왔다, 아이폰 설정을 만질 줄 잘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설정을 따라오면서 배터리도 오래 쓸 수 있고 아이폰의 새로운 기능들,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설정을 잘 신경 쓰지 않고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인 만큼 설명은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한 번만 들어 놓으면은 이 설정이 이런 설정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설정을 어떻게 바꿀지 이렇게 좀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알림 미리 보기 표시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 그리고 미리 보기 표시, 여기에서는 잠겨있지 않을 때 요걸로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이 잠겨있을 때 뭐 카카오톡 내용 같은 거 이런 거 보이면 좀 그러겠죠.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풀렸을 때만 그 내용이 뜨도록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빠르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항상으로 켜두시면은 잠금이 풀리지 않아도 내용이 보이게 돼요. 두 번째로는 알람 볼륨을 좀 설정해 볼게요. 사운드 및 탭틱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벨소리 및 알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요게 바로 벨소리이면서 시계에서 설정하는 이 알람 소리입니다. 이 갤럭시에서 넘어오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사운드 조절해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볼륨을 켜두면은 여기서 소리가 켜지긴 합니다. 갤럭시는 이렇게 하면은 그 알람 소리가 설정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치고서 저장을 눌러가지고 딱 잠을 자면은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알람 소리는 여기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뭐 카카오톡 알림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요 소리 하나로 조절이 됩니다. 여기서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이 볼륨 버튼을 통해서 요거를 조절하겠다, 요건데 지금은 화면 녹화 중이라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미디어 볼륨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이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프로 시리즈의 경우에는 무브 모드 변경 버튼이 달라졌죠. 여기 액션 버튼이 들어가면서 설정이 달라졌는데,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요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기본 설정은 액션 모드를 꾹 눌러가지고 무브 모드를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측 상단에 제어 센터를 열어가지고 여기 있는 종 버튼, 요걸로 무브 모드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사운드 및 햅틱인데, 여기서는 켜고 끌 일이 거의 없겠죠.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햅틱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요거는 iOS 16에서의 업데이트였는데, 아이폰 키보드로 타이핑을 토도독 칠 때 그 톡톡톡톡 기분 좋은 진동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게 하는 건데, 여기 키보드 피드백 이쪽에 들어가서 요 햅틱을 켜주도록 합니다. 아마 기존 설정 따라오신 분들은 요건 켜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서 큰 소리 줄이기를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헤드폰 안전성, 여기에서 큰 소리 줄이기, 요거를 설정해 주면은 에어팟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까지도 맥시멈 소리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연결했을 때 너무 큰 소리로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시간 동안 이 큰 소리로 들으면 청력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을 걸어주시면 좋은데, 참고로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소리를 줄여도 충분히 큰 소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블루투스 스피커 요런 걸 연결했을 때 가끔 가다가 요게 켜져가지고 최대 볼륨으로 했는데도 소리가 너무 작다, 이러신 분들은 요 큰 소리 줄이기 요거를 끄시면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최대 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집중 모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집중 모드는 말 그대로 내가 뭐 업무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아니면은 뭐 방해 금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알림을 차단하는 건데, 예전이랑 다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는 허용을 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걸려온 전화 이런 거는 급한 전화일 거로 예상되니까 이런 거는 허용을 할지,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업무 모드라고 한다면은 뭐 전화라던가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은 켜두는 게 좋잖아요. 업무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전화 자체를 다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앱별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방해금지, 수면, 업무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추가해서 나의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 옵션을 눌러서 잠금 화면에서 뭐 알림 같은 걸 볼지, 아니면 배지 같은 거를 뭐 가릴지 말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방해금지 모드라는 게 나 이 모드 동안에는 핸드폰에서 신경을 끄고 싶어 이런 거니까 저는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알림도 안 나오게 하고 배지도 가리게 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iOS 16에서 업데이트 된 거일 텐데, 이 화면을 사용자와 모드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금이 되어 있을 때 방해금지 모드일 때는 어떠한 배경 화면, 그리고 홈 화면에서는 어떤 앱들 페이지만 띄울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집중 모드다 한다면은 업무와 관련된 이런 뭐 스케줄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나와 있는 이 홈페이지 요것만 뜨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공부 모드나 업무 모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수면 모드나 방해금지 모드 한 두세 가지 정도 커스터마이징을 해두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집중 모드를 켤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설정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는 핸드폰 중독에서 조금 벗어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스크린 타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걸 한번 자제시켜주기 위한 뭐 1차적인 방어막 이런 설정인데, 각각 다운타임, 앱 시간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시간 동안 최대한 사용을 안 하겠다 이런 거 시간 내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걸 한다고 해서 절대 사용을 못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완벽히 묶어둔다 그런 건 아니고, 한번 1차적으로 나를 제어시켜준다 요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 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유튜브 같은 거를 내가 너무 많이 본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나 하루에 딱 2시간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켜게 되면은 이 시간이 만료될 때 앱 사용이 차단됩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러면은 조금 연장할 수 있기는 해요. 마찬가지로 설정을 끌 수도 있긴 하고요. 약간 1차적인 제어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항상 허용할 거 요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는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연락처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업무에 필요하다 싶은 것들 이런 것들만 등록을 해두었고, 그 외에는 그때그때 사용해 보면서 아 요거는 내가 업무에 또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는 거를 추천해 두면은 약간 1차적으로 한번 스크린 타임을 좀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어드롭 관련된 기능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설정에서 일반, 그리고 에어드롭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누구에게 수신을 할지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에어드롭을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 거 왜 안 뜨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연락처만 등록했을 때 자동으로 뜨게 될 텐데, 연락처가 없는 사람한테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10분 동안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뜨게 될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제어센터에서도 이쪽 부분을 꾹 누르고, 이 에어드롭 여기 부분에서 또 꾹 누르면은 여기에서도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기기를 서로 가까이 가져오기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요건 iOS 17에서 생긴 기능인데, 뭐 네임드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아이폰끼리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자동으로 공유하기 기능 그게 생기는 건데, 요거 만약에 핸드폰이 좀 겹칠 일이 많다 그러신 분들은 요거 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게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사파리 앱에서도 어떤 특정한 페이지를 펼쳐두고서 이렇게 딱 가까이 가져다 대게 되면은 자동으로 요거를 공유하기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식률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너무 자주 좀 발휘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한 경우 빼고는 요건 끄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리고 맥북이랑 아이폰을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은 아이폰의 카메라를 화상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iOS 16에서인가 업데이트가 되었었는데, 이거는 에어플레이 및 핸드오프 여기에서 연속성 카메라 요거를 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맥북에서 카메라를 쓸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줌 미팅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아이폰 카메라를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키보드 설정을 만져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수정되는 게 거의 싫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꺼두고 사용합니다. 뭐 자동 대문자 이런 건 당연히 아실 거고,
뭐 자동 완성 이런 거 좀 번거롭죠. 슬라이딩 입력도 국내 유저에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세팅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아이폰 키보드 관련해 가지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이폰 기본 키보드가 좀 불편한 게 갤럭시와 다르게 위에 숫자가 따로 없다는 건데, 그때마다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1번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서 또 2번 누를 때 다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왔다 갔다 번거롭게 하지 말고 여기 숫자 버튼을 클릭한 후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떼면은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모티콘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것도 삭제할 수 있는데요.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키보드 여기에서 이거 이모티콘 요거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럼 돌아왔을 때 여기 이모티콘이 따로 선택이 안 되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슬라이더라는 키보드 앱을 추천드리는데 요거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찍은 거긴 하지만 지금도 설정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어 센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어 센터는 저랑 지금 기본 모습이랑은 좀 다를 텐데 요거를 추가하는 방법은 제어 센터 여기에서 필요한 기능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제어 센터를 등록해 두고서 그냥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만 사용하지 마시고 요걸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손전등 같은 경우에는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뭐 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 스와이프를 통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요 손쉬운 사용 단축키 요거를 꼭 등록하라는 건데요. 일단 먼저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손쉬운 사용 단축키 요거를 설정을 해두시고 뒤로 나와서 손쉬운 사용,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손쉬운 사용 단축키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요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밝기가 어두운 상태에서 이 접근성 설정을 켜서 더 어둡게 줄일 수 있는 건데 뭐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할 때 제일 최저 밝기도 너무 좀 밝은 것 같다 그럴 때 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잠금 화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여기에 들어가서 밑에 쪽에 있는 요 제어 센터 요거를 꺼주시면은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이 풀리기 전까지는 제어 센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잠금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이때에도 제어 센터가 계속 내려와서 좀 불편했던 분들은 방금 이 설정을 끄면은 페이스 아이디로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따로 제어 센터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이 되면은 그때 제어 센터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볼륨 조절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밖에서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해도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이 동작 버튼이 새롭게 생겼죠. 기본 설정은 무음으로 되어 있을 텐데 뭐 집중 모드를 바로 할지 아니면 카메라, 손전등, 뭐 음성 메모 그리고 심지어 단축어까지도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게 한번 클릭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상태만 보여주고 이거를 길게 눌렀을 때 요럴 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숨겨진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다른 무음 모드 이런 거를 켰을 때는 이 액션 버튼을 눌렀을 때 따로 확인하는 거 요거만 되는데 요거를 카메라로 바꾸게 된다면 액션 버튼이 이렇게 셔터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립을 쥐고서 뭔가 카메라처럼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크 모드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크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배터리에도 좋고 눈부심이 적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 밤에는 다크 모드로 어둡게 사용하면 근시가 오고 난시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건 꼭 주의하시되, 이거는 다크 모드 때문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글자를 읽거나 어두운 화면을 보는 거 이런 거 자체의 문제니까 웬만하면 어두운 환경에서는 20분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서 나이트 시프트랑 트루톤 요거 두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끄고 사용을 합니다. 트루톤의 경우에는 주변 조명에 맞춰가지고 색온도를 조금씩 조절해 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노랗게 표현이 돼가지고 전 그런 화면이 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끄고, 나이트 시프트는 그 블루라이트 차단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화면 상시 표시 요거는 AOD죠. 요거를 켜두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을 때 AOD가 되는 건데요. 요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참고로 요게 배터리가 은근히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상시로 충전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배터리를 좀 아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 설정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상시 표시랑 같이 iOS 17에서 업데이트된 게 바로 스탠바이 모드죠. 이거는 이렇게 아이폰이 충전 중이고
이렇게 가로 모드로 되어 있을 때 나오는 건데, 이게 보통은 무선 충전 거치대에다가 옮겨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무선 충전일 때만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유선 충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핸드폰을 이렇게 집어드는 순간 바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스탠바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요거를 활성화해주면 되는데 요거를 활성화하고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두고서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일 거고, 딱 충전시켜 놓고서 한 2에서 3초 정도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스탠바이에서는 몇 가지 위젯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올리면서 시계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어떤 것들이 뜨게 할지 이런 것들도 뭐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옆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러한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예 대형 화면으로 시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만져보면서 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맞을지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아래쪽에 검색이라고 보통 나와 있을 텐데, 요거 꺼보도록 할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홈화면 및 앱 보관함, 여기에서 요 아래쪽에 홈화면에서 보기, 요거를 꺼주시면은 아래쪽이 깔끔해집니다. 방금 그 기능은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표시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손쉬운 사용,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정말 쓸만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갤럭시로 치자면 유용한 기능이랑 접근성 기능, 요게 합쳐진 느낌인데 한번 어떤 것들이 유용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여기로 들어가서 자동 밝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동작, 여기에서는 프레임률 제한, 요것도 제한을 걸 수가 있는데 요거의 경우에는 신이 내린 눈만 추천드립니다. 나는 60Hz랑 120Hz 이거 차이를 도저히 모르겠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거 딱 제한을 걸고 사용하면은 배터리가 조금 더 향상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웬만하면은 이 부드러운 화면 즐기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메시지 효과 자동 재생, 움직이는 이미지 자동 재생, 이런 것들 꺼보도록 할게요. 굳이 원치 않는데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거,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디오 미리 보기 자동 재생, 요거는 내가 비디오를 볼 목적으로, 이제 찍어놓은 영상을 볼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켜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터치,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햅틱 터치, 여기에서 요 빠르게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iOS 17에서 생긴 기능 같은데, 요 햅틱으로 불렀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팝업 시킬 수 있는 거, 기본으로 하면은 요렇게 조금 더 천천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빠르게로 설정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탭하거나 쓸어 넘겨서 깨우기, 요거는 잠금 화면에서 탭해서 깨우기, 요 기능인데, 뭐 주머니 같은데 너무 많이 이렇게 켜져가지고 좀 불편한 적이 많았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거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흔들어서 실행 취소, 요거는 이제 아이폰에서 실행 취소 할 수 있는 기능인 건데, 요거 저는 굳이 쓸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요거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서 잠금하여 통화 종료 방지, 요걸 켜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를 할 때 우리 전원 버튼 요거 누르면은 통화가 원래 끊기잖아요. 그러지 않고 화면만 꺼지게 됩니다. 요거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활성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뒷면 탭,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뒷면을 탭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중 탭은 좀 너무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3중 탭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특히나 저는 유튜브 같은 거를 자주 보기 때문에 이 화면 잠금 요거를 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웹브라우징 할 때는 누워서 이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3번 두드려 가지고 잠금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그럴 때는 또 이렇게 3번 탭해가지고 화면 회전을 다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또 환경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측면 버튼에 들어가가지고 요 길게 눌러서 시리,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 끔으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서 또 아래로 내리면은 시리 설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리가 이렇게 음성으로 응답하는 거, 요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무음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 시리를 부르는 경우는 핸드폰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웬만하면 음성으로 피드백을 듣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회의실 이런 데에서 뭐 시리가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호출하는 걸 아예 끄거나 아니면 무음 응답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 배터리 잔량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터리에 들어와서 이 배터리 잔량 표시 요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생긴 기능이 있는데, 배터리 성능
고장난 상태 및 충전 여기에 들어가서 충전 최적화 여기에 들어가면 기존에는 최적화랑 끄기 이렇게 두 가지 옵션만 있었는데 이제는 80% 한도 요게 새롭게 생겼어요. 스마트폰 배터리의 경우에는 완전히 방전되는 것도 정말 안 좋지만 계속해서 100%로 과충전되는 거 요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생기는 기능인데 충전기를 계속 꽂아 놓더라도 80%까지만 맥시멈으로 충전을 시키는 거 요런 겁니다.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요거의 경우에도 사용자 패턴을 학습해가지고 뭐 잠자는 동안에 이렇게 충전기를 꽂아놨다 그런 경우에 새벽 동안에는 80%까지만 충전을 해놨다가 이 유저가 보통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 전에 급히 딱 충전을 해가지고 100%까지 딱 맞춰놓는 그런 충전인데요. 결국에는 요 80%까지만 충전을 하는 게 배터리 이 수명에는 더 좋다는 거죠. 뭐 나는 충전기가 항상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배터리 80%까지만 있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항상 켜시고 사용하고 또 뭐 외부 출장이나 여행 같은 거 가가지고 배터리를 100%까지 빠르게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없음 눌러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이 설정에서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일까지 끄기 아니면 계속 끄기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배터리 노화를 좀 늦추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끄기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요 설정을 꺼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아이패드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설치한 앱이 아이폰에도 깔리고 막 그런 설정이에요. 물론 굉장히 연동성이 좋아가지고 뭐 좋긴 하지만 아이패드에만 설치할 앱도 있고 아이폰에만 설치할 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으로 설치되는 게 저는 좀 귀찮아가지고 요거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내 평가 및 리뷰 요거 앱 사용하다 보면은 계속 뭐 후기 남겨주세요 별점 남겨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팝업 끄는 거예요. 요거 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자동 재생 요것도 꺼주도록 하고요.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 요거는 오랫동안 앱들을 사용하지 않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름 표시되면서 설치를 삭제하고 데이터만 보관한 상태로 요렇게 앱을 관리를 하는데 요거 다시 사용하려면 이거 클릭해가지고 다운받고 요렇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용량이 넉넉하니까 이런 기능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메라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비디오 녹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정하게 되면은 요렇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열어가지고 비디오를 눌렀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세팅으로 찍을지 요거를 설정하는 건데 여기서 눌러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 갤럭시도 비슷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포맷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또 아래쪽에 보면은 HDR 비디오 요거는 거의 웬만하면 꺼주도록 합니다. HDR 되면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아이폰에서 볼 때는 화질이 정말 짱짱하지만 외부 윈도우 컴퓨터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이런 거를 보낼 때 갑자기 화질이 정말 이상하게 쨍하게 보이거나 좀 깨져가지고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요거 옵션이 켜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끄고 촬영하면은 외부에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로 찍을 수 있게 돼요. 물론 뭐 변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화질로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걸 아시는 분들만 이거를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FPS 요거는 웬만하면 꺼주세요. 이거는 저조도로 영상을 찍을 때 프레임을 낮추면서 밝기 조절을 하는 건데 저조도에서는 그냥 안 찍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저조도라면은 찍어도 뭔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괜히 좀 애매한 상황에서 끊기기만 하니까 요거는 저는 끄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화이트 밸런스 잠금 요것도 새롭게 생겼어요. 요건 뭐냐면 이렇게 촬영을 할 때 빛에 따라서 이 화이트 밸런스가 아이폰의 경우에는 꽤나 확 바뀌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게 좀 신경 쓰인다 또는 따뜻한 색감 차가운 색감 이런 거를 내 마음껏 좀 조절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요 잠금을 켜게 되면은 녹화 버튼을 누른 순간 그때 화이트 밸런스를 딱 잠금해 가지고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난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의 영상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다시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맷에서 고효율성 요거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추천드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H.265나 HIF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요걸 켜도 웬만하면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 모드의 경우에는 정말 24메가픽셀 요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용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생각보다 이 화질에서 차이가 커요. 요건 정말 가성비 세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프로로우 기존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HIF 최대 요 모드가 생겨가지고 요것도 한번 찍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용량 대비 얻을 수 있는 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낮에 찍으면은 와 이 정도로 아이폰 카메라가 좋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HIF 때문에 이 용량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참고로 최대로 할지 아니면 12메가픽셀 아니면 48메가픽셀 이런 거 설정하는 거는 여기서 뿐만 아니라 카메라에서도 요거 단순히 켜고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옵션에서 바로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몰랐던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레스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재미로 찍는 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당연히 상당히 퀄리티도 좋고 그렇지만 용량이 좀 많이 부담되고 영상을 모니터로 제대로 편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오히려 뭐야 이 색감 왜 이래, 왜 이렇게 물 빠졌어, 뭔가 흐리멍텅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후보정을 하실 줄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로그로 촬영해가지고 한번 재미로 또는 업무상에서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격자, 수준기 요거는 켜주세요. 격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구도를 보기 위해서 켜놔야 되는 거고, 수준기 같은 경우에는 iOS 16이었나요? 그때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수평이 맞다 안 맞다 요런 거를 흰색과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 사진 모드에서의 인물 사진 요거는 꼭 켜주시는데요. 사진 모드로 이렇게 찍을 때 사람이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여기 쪽에 F 표시가 딱 표시가 되면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이 심도까지 같이 잡혀가지고 후처리를 통해서 인물 모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건데 요거 굉장히 좋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이거 한번 켜가지고 좀 대충 찍은 사진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바꿔보면은 꽤나 살릴 만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찍으면 안 되지만 터치를 통해서 내가 초점을 딱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때 또 F 심도가 딱 뜨면서 이것도 이제 후보정으로 인물 사진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반드시 딱 켜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고서 나중에 후보정하는 재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 요거는 아이폰 15 프로에 생긴 기능이죠. 기본 모델도 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기본 1배가 되어 있는 거를 요걸 한번 터치하면은 28mm,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35mm, 24mm 요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쓰는 화각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본 24mm가 너무 광각인 것 같다, 그래서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기본 세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5 시리즈 초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초기 설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숨겨진 꿀팁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